16번째 jQuery 사용하기입니다. jQuery라는 컴포넌트를 R16 jQuery라는 파일에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같은 위치에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jQuery를 우리가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이용하고 싶을 때는 이제 달러라는 거를 jQuery로부터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러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jQuery에서 달러 함수 사용해 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R16 jQuery 컴포넌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input alert이라는 메소드를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네요. 예, 렌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렌더 함수 내에서는 div 태그로 h2 이거는 그냥 텍스트 출력해 주는 것 뿐이고요. 자, input 엘리먼트를 이용했네요. id가 input id입니다. name을 input name이라고 부여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이 조그맣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의 id는 버튼 id고요. 자, onClick 이벤트, 클릭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 함수를 추가해주고 있네요. 이벤트를 받으면 this.inputAler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input alert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컴포넌트 내에 있는 멤버 메소드죠. 얘한테 이 이벤트 객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벤트 객체를 넘겨받아서 여기서 하는 것은 jQuery를 이용해서 id가 input id인 엘리먼트를 갖고 오고 있죠. 그러면 그 input id가 누구예요? 여기 input 창이죠. 예, input 창을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value, 거기에 입력된 그 값을 input value로 갖고 와라. 그거를 alert, 이게 경고창에다가 그냥 출력해 주는 것 뿐입니다. 예. 여기 요 alert이라는 input alert 함수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입력창과 버튼이 있는데 이 jQuery 버튼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입력창에 현재 입력된 밸류 값,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값을 경고창에 출력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게 곧 이 R16 jQuery라는 컴포넌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입력 창이고 jQuery 버튼, 이게 버튼이죠. 여기다가 react 200이라고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면서 경고창에 텍스트로 react 2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jQuery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 달러라는 함수를 jQuery로부터 임포트하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ps 사용하기입니다. 프로퍼티입니다. 이 props는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한테 이제 어떤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제 props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내요. 이건 그냥 컴포넌트 이름입니다. 이 컴포넌트 이름을 꼭 props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장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R17 props라는 요 파일에서부터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사용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컴포넌트 이름만 써줬다면 여기서는 props value 하고
문자열 이렇게 값을 써줬죠. 이게 property name이고 뒤에 따라 나오는 게 property value입니다. 그래서 이 props 벨이 이제 props라는 요 컴포넌트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전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위 컴포넌트인 R17 props. 이게 지금 앱 컴포넌트에서는 props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로 이용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의된 데랑 사용되는 데랑 이름 달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앱 컴포넌트가 아까 props val이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 어떤 문자열을 제공해 줬죠. 그거를 얻어오는 방법은 this props의 props val 이렇게 하면 그 프로퍼티 변수에 저장된 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props val. 자, 이거는 이제 이 지역 변수일 뿐이에요. 여기는 프로퍼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그 제공해준 그 상위 그 컴포넌트가 부여해준 그 프로퍼티 네임하고 같은 이름으로 로컬에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 밸류를 받아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문자열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있죠. 이어붙이기 from app.js 이렇게 해서 props value에다 넣고 그거를 div 태그로 웹 브라우저에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from 요거는 지금 여기 R17 props라는 컴포넌트에서 붙여준 거고 앞에 this is props 요거는 앱 컴포넌트로부터 넘겨받은 값이죠. 두 개를 이어붙여서 이와 같이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한테 값을 전달할 때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그 상위 컴포넌트가 전달해준 그 프로퍼티 밸류는 꺼낼 때 this.props. 하고 프로퍼티 네임 이렇게 써준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째 프로퍼티로 넘겨준 그 값 props 거기에 자료형 이제 어떤 형태의 자료형이 가능한가 모든 자료형이 가능해요. 넘버도 가능하고요, 스트링도 가능하고요, 불리언도 가능하고요, 펑션도 가능하고요, 어레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이제 그 자료형들을 미리 정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프로퍼티의 타입을 이거는 이 프로퍼티에는 넘버만 넘어와야 돼. 이 프로퍼티에는 펑션만 넘어와야 돼. 이렇게 자료형을 그리고 또는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의 모양은 이러해야 돼.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props data type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에서 이용하고 있죠. props data type 컴포넌트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값들을 프로퍼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tring이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 프로퍼티 밸류 리액트, number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 밸류 200, 불리언이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 지금 1하고 1은 같은가? 그러니까 true겠죠. true 값이 프로퍼티 밸류로 넘어갈 거고요. 어레이에는 이같이 018이라는 어레이가 프로퍼티 밸류로 넘어갑니다. 오브젝트 JSON 이건 오브젝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은 오브젝트 밸류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펑션 이거는 이제 펑션이라는 프로퍼티 네임으로는 다음과 같은 펑션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거를 그 props 데이터 타입이라는 컴포넌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RC8 props 데이터 타입. 자, 여기에서 아까 제공된 프로퍼티 밸류들을 하나씩 꺼내야 되겠죠. 꺼낼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let하고 중괄호 열고요, 닫고 그 다음에 this.props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프로퍼티 네임들 있죠. 그것들을 여기다가 쭉 나열해 주면 이 스트링이라는 이게 지금 그 프로퍼티 네임인데 이 컴포넌트 안에서는 이게 변수로 사용이 돼요.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는 thisprops.string 거기에 있는 밸류가 넘어오고 number라는 변수에는 thisprops.number에 있는 게 넘어오고 boolean이라는 변수에는 thisprops.boolean에 있는 내용이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대응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let하고 중괄호 사이에 저기 써주는 변수명들은 당연히 프로퍼티 네임하고 같은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갖고 오겠죠. 만약에 다른 이름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값을 넘겨받아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한꺼번에 넘겨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v 태그로 스타일. 자, 이 div 태그는 패딩이 없고 p 엘리먼트, p 태그로 string props, string으로 넘어온 string 변수에 넘어온 값 출력해주고 number props에는 넘버에 넘어온 숫자 출력해주고 span 하고 boolean props 여기는 boolean인데 string으로 만들어서 true false 만든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주고 array props 이것도 마찬가지로 array를 string으로 만들어서 출력해주고 object json props 이것도 json JSON 형태의 문자열로 만들어 가지고 넘어온 거를 출력해주고 펑션도 펑션 props 펑션은 그대로 출력해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프로퍼티 각각에 대해서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이름 써주고요. 뒤에 protypes라는 걸 써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import data type from protypes 요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string은 데이터 타입의 number는 데이터 타입의 number, boolean은 데이터 타입의 bool. 이렇게 여기서 정의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자료형은 이 prop types에서부터 import한 값에 점하고 자료형을 써주면 돼요. 숫자는 number, boolean은 bool. 여기 잘못 썼습니다. number 아니고요.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이거 string, number 아니고 string입니다. 이거는 맞고요. bool, array 맞습니다. object 맞습니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shape이라는 또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이다 라고 또 더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오브젝트면 오케이, 오브젝트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펑션이면 펑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트링은 react 넘어온 값이 이거고요. 넘버는 200 넘어왔고 boolean props는 1하고 1이 같은가 해서 true 값이 넘어왔죠. 배열은 018 오브젝트는 이렇게 이건 다 스트링화해서 출력해 줬죠.
자,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여기서 이제 경고가 뜨죠. 왜 경고가 뜨냐면, property string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 제공이 됐다. 근데 이 컴포넌트 정의할 때는 넘버라고 정의됐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면 넘버라고 써버렸죠. 근데 부모 컴포넌트 앱에서 제공한 거는 문자열이었죠. 그러니까 타입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스트링이라는 프로퍼티는 넘버라고 정의를 해놓고 제공하는 건 문자열을 제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질 않았으니까 워닝, 경고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형의 값이 넘어가면 경고를 내주게 됩니다. 오류라고 해서 멈추진 않아요. 자, props 불리언 사용하기. 자,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로 불리언 자료형을 보낼 때 좀 독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props 불리언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R19 props 불리언이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두 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props 불리언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리언 true false라는 프로퍼티 네임에 실제 값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true false 하고 나서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props 불리언이라는 컴포넌트에서 프로퍼티 네임 불리언 true false는 과연 값이 뭘로 넘어오나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props 데이터 타입 그러면요 props 불리언이네요. 자, props 불리언. 지금 여기서는 컴포넌트 이름을 정의를 하기를 R19 props 데이터 타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포트를 할 때 props 불리언이라고 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정의한 컴포넌트 이름과 임포트 할 때 이름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 단 여기에서 디폴트로 익스포트한 컴포넌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디폴트로 익스포트하지 않은 컴포넌트는 정의한 이름과 임포트하는 이름이 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디폴트로 익스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로 그 컴포넌트를 익스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그 같은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props 불리언이라고 그 컴포넌트를 지칭하면서 불리언 true false를 프로퍼티 밸류로 제공하겠습니다. 불리언 프로퍼티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불리언 프로퍼티. this props에서부터 불리언 true false를 프로퍼티 받을 거예요. 자, 받고 있어요. 자, 똑같은 이름, 프로퍼티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부여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프로퍼티 이름으로 정의된 프로퍼티 밸류가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는 false 값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false와 아무것도 안 준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케이스에 대해서 볼게요. false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false가 넘어오겠죠. 첫 번째는 자 div 태그로 하고 그 안에 boolean true false. 처음에 false 넘어온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3학년 산자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게 false예요, true예요?
false죠. 그러면 2예요, 1이에요? 네, 1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불리언 true false를 문자열화합니다. 그거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true 아니 false? false죠. false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1 false예요. 첫 번째 사용했을 때. 두 번째는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프로퍼티 밸류 안 줬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여기서 찍는 건 뭐니까 뭘 찍어요? true를 찍고 있죠. 프로퍼티 밸류 주지 않았는데 true라고 찍네. 디폴트 값이 true인가? 예. 불리언일 경우에 불리언 자료형의 프로퍼티인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true입니다. 그냥 프로퍼티 네임만 주면 true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불리언 true false가 true가 돼서 2 찍고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만들어라 그랬을 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세요. 불리언일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true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 20번째, props의 객체형으로 사용하기. 객체형 형태로 프로퍼티를 제공할 때 이제 자료형의 모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props obj val 이런 객체를 이용합니다. R20 props obj val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div 태그로 똑같이 출력하고요. 여기 보면 props obj val 이 객체에다가 이 컴포넌트에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그 다음에 프로퍼티 네임은 JSON 이런 네임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객체 이 컴포넌트에서 디스프롭스에서부터 방금 전에 제공된 프로퍼티를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오브젝트 JSON, 오브젝트고 프로퍼티 네임은 JSON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방금 전에 정의된 객체가 값으로 넘어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자료형을 정의할 건데 오브젝트 JSON이라는 프로퍼티는 자료형이 데이터 타입의 shape 이게 말씀드렸던 모양을 정의하는 거예요. 모양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오브젝트로서 그냥 끝인데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오브젝트인데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해서 아예 모양까지 정의하고 싶을 때는 sha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react라는 키가 있어야 되고 그 react 키에 대한 밸류는 스트링이라야 된다. 200라는 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자료형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키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키가 있다면 밸류의 자료형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과 숫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객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겨받은 오브젝트 JSON의 거를 문자열화해서 출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와 같이 리액트에 리액트 100, 200, 200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워닝이 떴죠. 경고가 왜 떴냐면 200라는 키에 넘어온 값이 넘어야 되는데 스트링이 넘어왔다라는 경고 메시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료형을 선언한 데 보면 200라는 그 키에
값으로는 넘버가 와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넘겨준 쪽을 한번 볼까요? 숫자가 아니었던가요? 여기 보면 리액트는 리액트 200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스트링을 줬네요. 그래서 따옴표를 없애야 이 워닝이 사라지겠습니다.